팀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도 자신이 맡은 역할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칭찬은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미안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욱고래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누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르시시스트야, 쟤는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건 되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쩌면 본인이 더 나르시시스트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다, 사페다 등 사람을 명명하는 건 성격장애 진단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내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냥 이런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한 대인관계, 안정적인 마음 관리를 위해서 마음에 지식을 쌓는 것에 의미를 둡시다. 이 사람 되게 자신감 넘치고 똑똑하고 멋지고 예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진짜 좀 잘났을 때가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눈호강하고 존경도 되고 친송까지 하고 싶은 존재일 수 있는데 관상용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나랑 엮이면 그때부터는 지옥의 저승사자가 따로 없어요. 피말려! 세상 도도한 남자 나르씨가 강에 비친 자기한테 상사병에 걸려서 빠져 또는 굶어 죽은 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병이라는 거지. 여러분도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아직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눈에는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쁘고 아주 특별하고 그 사람 말이 다 맞고 일상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 사람 얘기만 하게 되고 누가 욕하면 대신 싸워주고 싶고 자발적인 을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배경이고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배려, 공감, 돌봄 이런 거는 위대한 나한테만 하면 되는 거지 배경이나 도구한테는 적용이 되겠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나르를 공부하는 것은 피하고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와 정서적 거리만 적당히 두고 있으면 매우 매력적이고 어쩌면 도움이 되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신의학 쪽에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9가지 진단 기준을 뒀어요. 그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강력하게 의심해볼만 합니다. 나랑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 9가지 기준 갑니다.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 내가 발표를 잘해서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야.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제대로 어필을 못하면 쓸모없는 쓰레기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사실 발표는 누가 했어도 될 만한 훌륭한 근거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재능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넓은 조망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또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에도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 대단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야망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주변과 상관없는 내 성공과 내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이미 공명정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없죠. 타인을 밟고 이겨야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라고 여길 테니까 또 사랑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배려하기보다는 천생연분으로 남들이 보기에 블링블링한 만화책 같은 사랑을 꿈꾸고 그게 안 될 때는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쁘고 깨끗한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사랑이란 게 원래가 아름답고 깨끗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프고 못난 마음을 서로 기꺼이 헤아리고 이해해 가면서 가끔은 더러운 갈등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3번,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어울려도 되는 사람, 어울리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나뉘어져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격떨어지니까. 말하면서도 좀 답답하네요. 이미 동등, 존중, 이해 따위는 없는 거잖아요. 4번, 과다한 찬사를 요구한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길게 계속하는 걸 좋아하죠. 사실은 이때 공허한 자존감 채우기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나 자체가 내가 모르는 빈 껍데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으로 나를 채워주길 바라죠. 5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이상한 기대를 해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이걸로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증명받는 거니까 이런 거 없으면 못 견디겠죠. 6번,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그 요구가 합당한 것처럼 세뇌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내가 틀렸나? 내가 이상한가? 라는 불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되고 통제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꼭두각시처럼 활용할 도구가 필요한 거죠. 자신을 빛내줄 또는 자신을 기쁘게 해줄. 7번,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뇌에는 나만 있으니까 타인은 배경, 도구인데 그들의 감정이나 욕구가 아예 떠오르지가 않죠. 일부러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장애지. 8번,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타인은 도구인데 배경인데 그게 나보다 더 멋져 보일 때 어떻겠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조연이 더 빛을 내? 배 아파 죽지. 또 다른 사람이 지적이라도 할라치면 그 지적을 인정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나는 절대적인데 어디서 나를 지적해? 근데 제가 나를 질투해서 그렇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말하는 충원 따위는 없으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마지막 9번째,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요. 그냥 좀 딱 보기에도 오만하고 거만해 보여. 좀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적인 세팅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니까. 오늘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하는 하루를 만끽하세요. 안녕.